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아마도 마음 한쪽이 무겁기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관계가 복잡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곤 해요. 오늘 이야기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해요. 도덕적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감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고 나쁨을 논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것이 먼저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복잡한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도권을 가진다는 건 상대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단단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으면 관계가 편안해져요. 편안한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관계에서든 통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특히 복잡한 관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애보다 불안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커지면 감정이 폭발하기 쉬워요. 감정이 폭발하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심리를 이해해야 해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일상 리듬을 깨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퇴근 후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일상 리듬이에요. 복잡한 관계에서 상대의 이 리듬을 존중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지켜야 할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과의 관계가 그 삶을 위협하면 상대는 불안해져요. 불안해진 상대는 당신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부담이 되는 순간 관계는 위험해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가 연락을 잘 못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행사가 있거나 업무가 바쁘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왜 연락 안 하냐고 다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 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서 당신은 설레는 존재에서 걱정거리로 바뀌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변화예요. 한번 걱정거리로 인식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을성이 필요해요. 연락이 뜸해도 상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해줬다면 그걸 믿어야 해요. 공식적으로 이별을 말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대는 바쁜 거지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불안이 줄어들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여유 있는 태도를 보면 상대도 안심해요.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게 돼요.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경계해요. 혹시 이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해요. 관계가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은 상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상대는 도망치고 싶어져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면 피하게 돼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삶이 풍요로우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여유가 돼요.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 개발을 하세요. 당신의 세계가 넓어지면 상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어요. 집착이 줄어들면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상대도 당신의 변화를 느껴요. 이 사람은 나에게만 매달리지 않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게 오히려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 매달리는 사람보다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려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의 리듬을 존중한다는 건 상대의 가정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상대에게는 다른 삶이 있고 당신은 그 일부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상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가 편안해야 해요. 상대가 편안하려면 당신이 그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아야 해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상대의 리듬을 깨지 마세요. 연락이 없어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 여유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상대는 그런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는 쉽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복잡한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통하는 원리예요. 다만 복잡한 관계에서는 이게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리스크가 크니까 안전한 사람을 더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모순되는 것 같죠? 하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안정감이라면 두 번째는 적절한 자극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안정감만 있으면 상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사람은 확실하게 손에 들어온 것에 대해 가치를 잇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가진 것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해요. 이 심리를 잘 활용하면 상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지 마세요. 물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혼자인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가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요. 요즘 주변에서 소개팅을 많이 권하더라 같은 가벼운 말이면 충분해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자극이 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요.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소중하게 느끼거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만남의 빈도나 형태를 가끔 바꿔보는 거예요. 항상 상대가 원하는 대로만 만나지 마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매번 이러면 상대가 지칠 수 있어요. 가끔씩 적절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껴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가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더 그리워요. 이것도 인간의 심리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덜 느끼고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요. 당신이 항상 100% 가용한 상태이면 상대는 편하지만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으면 설렘도 사라져요. 설렘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려워요. 특히 복잡한 관계는 설렘이 큰 동력이에요. 설렘이 없으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긴장감을 주려고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하면 역효과가 나요. 갑자기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거나 과하게 질투를 유발하면 안 돼요. 그건 불안감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해요. 짜증이 쌓이면 상대는 이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껴요. 피곤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핵심이에요. 억지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당신에게도 풍요로운 일상이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요. 당신의 세계가 상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요. 그걸 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돼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복잡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기 어려워요. 어느 순간 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당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상대에게 모든 걸 걸면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당신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관계에서도 유리해요. 상대도 그런 당신을 더 존중하게 돼요. 존중받는 관계는 오래가요.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상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적절한 긴장감을 주세요. 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당신만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긴장감이에요. 상대는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보며 긴장할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결과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만날 때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잊어버려요. 특히 관계가 오래되면 처음에 밝은 모습을 잃기 쉬워요. 만남이 익숙해지면 표정 관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관계를 해치는 큰 원인이에요. 복잡한 관계에서는 이게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연인은 매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관계에서는 만남 자체가 소중해요.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상대가 무뚝뚝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만났는데 이런 분위기라니 하고 실망해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났는데 즐겁지 않으면 허무해요. 그 허무함이 쌓이면 만남 자체가 귀찮아져요. 만나봤자 기분만 상하니까 안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상대가 만남을 피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힘든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를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밝게 웃어주세요. 당신의 미소가 상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해.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다음에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밝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상대를 당신에게 묶어두는 힘이 돼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연락 안 했어? 왜 시간을 못 내?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상대는 당신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러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연락도 더 줄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불안해서 그런 거라는 건 이해해요. 연락이 없으면 걱정되고 불안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불안을 상대에게 쏟아내면 역효과가 나요. 불안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세요. 상대를 만나는 시간은 오직 좋은 에너지로 채우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밝은 표정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상대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요. 감정은 전염되거든요. 당신이 웃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둘 다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좋은 분위기에서는 깊은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질 높은 만남이 쌓이면 관계는 더 단단해져요.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을 점점 더 기다리게 돼요. 당신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바로 상대의 마음을 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날 때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단순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특별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가지 방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상대의 일상 리듬을 존중하고 깨지 마세요. 둘째, 적절한 긴장감을 줘서 당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세요. 셋째, 만날 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상대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못해요. 안정감과 긴장감 그리고 행복감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니까요. 이 3가지를 가진 사람은 대체 불가능해요. 상대는 그런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와요. 당신이 이 관계를 계속할지 끝낼지 선택할 수 있어요. 상대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확신이 당신에게 마음의 여유를 줘요. 여유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좋은 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예요. 관계를 이어가도 좋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상대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력도 잃어버려요. 매력을 잃으면 상대도 떠나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상대를 잡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잡아야 해요.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 상대의 마음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복잡한 관계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복잡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잊지 마세요. 이 균형을 찾으면 어떤 관계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상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밝아야 관계도 밝아져요. 당신이 단단해야 관계도 단단해져요. 모든 건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가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요. 그 느낌은 정말 든든해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요.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의 모양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복잡한 관계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그건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비난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이성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당신도 상대도 덜 다칠 수 있어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